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질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기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PD님, 이제는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네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장, 또 뭐 부산시장 이 선거도 좀 끝났죠. 네네. 이제는 정치하시는 분들도 진짜 백성들의 무서움을 잘 알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그런 채널이니만큼 오늘의 주제로 지루하지 않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 PD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이거 즉흥 질문입니다. 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입원 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네. 아마도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 주수가, 그러니까 진단서에 적혀 있는 진단 주수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합리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또다시 여기에서 라떼라는 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로 진단이 2주, 3주, 6주, 8주,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런 식으로 발급이 되면 말이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기간까지는 입원을 편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초진 기간 동안 입원시켜주는 병원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진 기간 동안도 입원을 다 안 채워주는 거예요. 네. 또 어떤 병원에서는 초진 기간까지는 입원을 시켜주는 병원도 있는 듯 합니다. 네. 자, 예전에는 의사의 추가 진단까지도 입원을 시켜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내가 받은 초진 진단서의 기간만이라도 잘 활용하시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번 힘없는 중소그룹의 병원을 지적하는데요. 병원에서는 어차피 환자를 치료해주고 치료비를 주는 곳은 보험회사이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눈치 보는 강도만 달라졌을 뿐이지 네.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기는 보는 겁니다. 즉 병원은 환자 편에서 얘기해주는 병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인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진 기간도 되기 전에 병원에서 퇴원시키는 병원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환자들도 초진 진단서의 진단 주수가 입원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만큼은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후유증을 대비해서 집중 치료도 하고요. 또 많이 아픈 곳은 정밀검사 등도 하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부상을 회복하는 데 게을리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국장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아는 지인이 교통사고 발생하고 나서 이제 주말이 다가왔고 네. 주말이 지난 후에는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사고 일어난 후 한 4일 정도 지나서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요. 네. 병원에서는 입원은 시켜줄 수 없으니까 통원 치료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많이 불편했는데도 통원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병원 의사는 왜 환자에게 통원 치료 결정을 하였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당연하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볼 때 첫 번째로 말이죠. 교통사고 환자가 환자답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먼저 듭니다. 네. 자, 주말이라고 병원을 못 갔다는 것은 환자가 게을른 겁니다. 네. 사고가 발생을 해서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입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주말도 병원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환자들을 다 봐줍니다. 네. 피해자 자신이 게으름을 피운 겁니다. 또한 회사의 바쁜 사정으로 병원을 갈 수 없었다는 것도 순전히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주말에도 병원에 갈 수 있었고 그 다음 주초에도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의사라고 해도 교통사고로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4, 5일 지나서 처음 병원에 치료받으러 와가지고 뭐 많이 아프니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면 그 말에 설득력이 있을까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분명히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사라도 입원 안 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교통사고 나서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교통사고 처리의 순서 중 하나입니다. 네, 국장님, 그러면 그 국장님이 입원 치료의 기준이나 그 기간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의 치료 기간은 뭐 어떤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정리를 제가 지금까지 해드렸고요. 네. 지금부터는 통원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뼈의 골절 등으로 뼈는 이제 붙었는데 유압이 되었는데 뭐 관절 운동, 강직이 와서 이제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뭐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고 소규모여서 내가 빠지면 뭐 회사에 지장이 있는 그런 회사도 있지 않겠어요? 네. 자, 다음에는 뭐 자영업을 내가 하는데 내가 없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또 집에 어린애들이 있어서 도저히 집을 비우고 입원할 수 없는 경우도 또 있겠고 또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뭐 입원 치료할 수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통원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원 치료라고 해도 병원에서는 방문 횟수를 요즘에는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고 초기부터 한 3주까지는 매일 치료해도 다 해줍니다. 병원에서. 네.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변화가 옵니다. 4주 때부터 한 3개월까지는 주 3회 치료해 줍니다. 네. 또 3개월을 지나서 6개월까지는 일주에 2번만 치료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또 6개월 이상 이렇게 된 환자들은 일주에 1번만 치료를 해준대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통원 치료 횟수를 병원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의 보상성 환자도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네. 또 두 번째는 그 사고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기가 좀 힘들고 외상과 그 어떤 질병을 구분하기 힘든 환자라든지 또 아니면 보험회사와 합의가 좀 잘 되지 않으니 그럼 나는 치료나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말이죠. 통원 치료의 방문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PD님, 네. 그 아픔이라는 것은 그 의학적으로 그 통증을 의미하는데요. 그 제가 봤을 때 스타벅스 언어로는 그 페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매우 그 주관적인 표현 방식이죠. 네. 의사도 몰라요.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아픈 거예요. 네.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아픈 피해자도 있겠고 더러는 보험회사와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치료를 뭐 주구장창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네. 어찌 되었든 간에 보험회사나 병원에서는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방문 횟수는 그 제한할 수는 있지만 치료는 계속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네. 이때 환자가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통원 치료 환자가 오해받지 않고 내 아픈 몸을 치료 잘 받기 위해서는 제가 적은 아래 몇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환자는 환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장기화되면 환자도 많이 지칩니다. 김 PD님. 네. 그러나 몸이 아픈 환자가 성실하게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나 의사는 언젠가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사고로 치료 중에 있었는데 약 2, 3개월 정도 치료를 가지 않다가 갑자기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몸이 아파서 치료 받으러 왔다 하면 치료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 치료를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성실한 환자로서 치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병원 치료 횟수 정도는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오해를 받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병원 방문할 때는 꼭 의사를 만나서 몸 상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를 뭐 건성으로 만난다든가 아니면 뭐 얼굴 도장만 찍고 그런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나의 몸 상태를 병원 방문 시마다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만 진료 차트에 환자의 치료 상태를 적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통원 치료 중에도 간간히 보험회사와 직원과 소통을 하라는 겁니다. 가끔 상담하시는 분 중에서 사고로 뭐 한 1, 2년씩을 치료하다가 뭐 있다 보면 보험회사 담당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죠. 또 전혀 소통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진짜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채무 부존재 소송이나 그 조정 신청 여러 번 말씀드렸죠, 김 PD님? 네. 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물론 그 공제 쪽에서는 이 방법을 약간 뭐 즐기는 듯 해 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놓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쪽은 좀 심한 편이고요. 보험회사도 환자가 환자답지 못하고 그냥 이유 없이 아프다는 것만으로 치료 기간을 질질 끌게 되면 역으로 소송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겠어요? 환자는 환자답게 치료를 성실히 잘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환자를 아픈 만큼은 치료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떳떳하게 치료받으려면 교통사고 피해자도 환자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지 않나요, 김 PD님? 네. 네, 오늘은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를 하는 환자들이 꼭 알고 지켜야 할 것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강조한 것들은 좀 숙지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소실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국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